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전복화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전복화는 텔레노시스입니다. 이 뜻은 쉽게 말해서 천리안입니다. 천리안 또는 투시력. 어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을 가만히 앉아서도 안다는 거죠.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또 초능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초능력이 뭐 별거인가요?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뭐 신부를 보냈거나 아직 걱정스러운 어린아이인데 특히 여행을 가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산속에 식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근처에서 놀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근처에서 놀지 않고 놀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 갔다. 근데 부모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도중 무엇인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거나 무슨 영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말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에 대한 천리안이 되겠죠. 뭐 텔레파시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집안에 아주 상당한 보물이 있습니다. 상당한 보물이 있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 도중 어떤
영상이 떠오른다든가 어떤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그 보물을 가져갔다는 그런 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텔레너시스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도 어느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텔레그노시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텔레그노시스, 텔레노시스, 텔레그노가 아니고 텔레노시스입니다. 텔레노시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씩 배워보는 재미있는 사계국어 그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종교문화편 3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독교, 천주교, 회교 또는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인 환단고기까지 한 편마다 두루 살펴가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나 17번째 시간부터는 하나의 종교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 네, 환단고기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고기와 마늘, 곰 등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일단 한국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호랑이겠죠, 호랑이. 근데 호랑이는 결국 100일을 못 지키고 인간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곰부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중국 무슨 문서인가 어디에 보게 되면 한반도 한국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민족과 무역을 할 만하다고 했는데 호랑이 가죽이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가죽을 많이 방송에서 보여주곤 하는데 그런 문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리에 대해서 중국어의 따마이에 대해서 일본어의 다메랑 비슷하고 말했는데 다메의 뜻이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안 돼라고 하죠. 안 돼를 상당히 사람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메를 안 돼로 하죠. 자, 추가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제가 환단고기 중에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달국과 안파견, 그 다음 날씨입니다. 배달국, 안파견, 날씨. 근데 간단하게 3가지지만 집중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밖에 안 되지만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써먹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먼저 배달국입니다. 배달국이라는 것이 보면 한자를 보기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건을 날려서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한답니다. 순수 우리나라 말. 그리고 한자를 쓴 곱배자에 통할달자를 써서 배달이라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늦게 만들어졌는데 배달이 의미하는 적당한 한자가 바로 곱배자에 통할 달자를 쓴 그 배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달과 같은 말은 조선과 한국 할 때 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배달국에 만들어진 그 도시 바로 신시라고 하죠. 그래서 배달과 같은 다른 말은 조선, 한, 신시, 또 하나 택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택배, 뭐 영어 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택배를 영어로 쓰게 되면 뭐 딜리버리 그거 말고 커리어라고 있습니다. 커리어. 거의 코리아라고 발음이 비슷한데 그것도 운송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또 택배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이 직접 표현 말고 간접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한글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재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한자를 풀이해서 그 속에 있는 뜻을 가지고 써먹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일단 배달국을 소개시켜 드리기 이전에 배달국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조선에 먼저 조자를 한번 보죠. 이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이라고도 많이 써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쭉 보게 되면 처음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뵙다, 어디서 부모님을 뵈러 가다, 뭐 은인을 찾아 뵙다라는 뵙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하다는 그런 조회가 아니고 뭐 이 컴퓨터로 뭘 클릭해서 조회하다 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다, 찾아보다, 뵙다 비슷하죠. 다음에 모이다, 다음에 정사, 다음에 정치하다, 왕조, 부르다, 흘러들다. 뜻을 보면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특징적인 것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 10가지가 넘는 뜻 중에서 다른 뜻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게 아침 조자니까 아침을 뭐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듣기로는 처음 등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선의 선인데, 선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 자체가 곱다라는 골선, 그 다음에 적을 선 뜻이 있으니 둘 다 한번 비교해보죠. 일단 곱다, 아름답다, 또는 깨끗하다, 산뜻하다, 그런 뜻이 있고, 다음 새롭다라는 뜻에 싱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것, 생선이나 날고기, 날것, 새롭다. 그리고 이 싱싱하다는 말의 이 싱싱은 보통 상업적인 목적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의
어떤 말장난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문학에서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뭐 곱다, 뭐 아름답다와 싱싱하다, 그다음에 날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적을선 중에서 뭐 적다 또는 작다, 적고 작으니까 드물다라는 뜻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하다, 일찍 죽다, 요사함, 다음 바치다, 멀리 있는 작은 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한국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으로 멀리 있는 산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산을 딱 비춰주면 이게 바로 고을선에서 나온 거구나. 적을선에서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선에서는 곱다, 뭐 아름답다, 싱싱하다, 날것, 그 다음에 적다, 작다, 그 다음에 뭐 일찍 죽다는 많이 쓸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린 산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은 조선에 이어서 한입니다. 한국 할 때 이 한은 나라 이름 한자를 쓰는데 뜻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면 일단 나라 이름에는 한을 쓴다. 춘추 전국시대 제후의 나라 전국 칠흥의 하나 또는 사만 조선 고종 때 선포한 국호. 조선 고종 때 선포한 국호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우물귀틀, 우물정자 모양의 우물귀틀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나라 한에서는 뭐 우물귀틀 정도, 우물정자 하나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달국의 배를 한번 봅시다. 이 배달국의 배를 보게 되면 곱배입니다. 곱배, 곱절 할 때의 곱, 곱하기 할 때의 곱,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곱이라는 뜻입니다. 곱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게 곱배입니다. 곱배, 곱배. 그러니까 곱이라는 뜻보다는 배라는 말을 많이 써먹겠죠. 배라는 말이 한국어에도 상당히 동음 이해가 많지 않습니까? 먹는 배가 있고 사람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배입니다. 곱배. 자, 그래서 곱배의 한자 뜻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옛날부터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곱배가 의미하는 뜻을 살펴보게 되면 등지다 또는 배반하다, 사이가 멀어지다, 그 다음 더하다, 곱하다, 외다, 암송하다, 점점 더, 더욱더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배반하다가 있습니다. 배반하다나 등지다, 더하다, 곱하다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배달이라고 한국 사람이 예전부터 썼던 그 말이 중국에서
사용한 불교,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대승불교의 한자 뜻, 대승불교에서 의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한자로 써 있는데 거기에 뜻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기 배달이라고 하는 뜻과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뭐 외다, 암송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더 가까운 거, 가깝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고 살펴보면 통달할 달입니다. 통달할 달. 통달할 달을 보게 되면 일단 통하다라는 뜻이 있고, 통하다 모든 종류의 통하다입니다. 꿰뚫다, 미치다, 어디에 닿다, 눈뜨다, 꿰뚫다, 잘하다, 깨닫다, 특히 깨닫다라는 게 이 불교의 의미랑 상당히 가깝죠. 그 다음에 막힘없이 통하다. 그 다음 네가 들은 것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엇갈리다입니다. 엇갈리다. 서로 엇갈리다라고 하죠. 그 다음 널리, 두루. 이거는 무슨 만추에도 많이 나오죠. 두루두루, 널리. 광고하는 것처럼 널리, 두루두루. 그 다음 다, 모두, 좋다, 괜찮음. 좋다와 괜찮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갖추어지다, 그 다음에 떳떳한, 불변하는, 뜻이 10가지가 넘어서 거의 20가지에 가까운데, 뭐 내리다, 슬기롭다, 사리의 밝음, 지혜롭다, 현인이다, 창, 그럼 새끼양까지 있네요. 그 다음 크다라는 것도 불교의 마하하고 비슷하고, 마지막에 방자하다는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쨌든 간에 방자하다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아나다. 이렇게 많은 뜻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게 뭐가 있냐면, 깨닫다나 뭐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니까 엇갈리다 좀 많이 써먹는 것 같고, 그 다음 다, 그리고 괜찮다, 좋다, 그리고 달아나다, 그 다음에 방자하다 등 써먹는 것이 조금씩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에서는 그 정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배달국에 만나진 곳이 신시입니다. 신시에는 첫째, 신은 신입니다. 신. 이 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 G.O.D, 갓을 의미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불가사의한 것,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한 야릇한 것. 그 다음에 혼, 사람의 마음, 본 바탕. 다음 덕이 아주 높은 사람. 다음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두루 넓은 사람. 다음 화하다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화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뭐 그런 것처럼. 신에서 많이 써먹는 게 뭐가 있냐. 신은 너무 흔하니까 뭐 별로, 우리가 신는 신발로 많이 써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것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화하다, 화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화. 그 다음에 신시에 시인데요. 저자시라고 합니다. 저자시를 보게 되면 역시 뜻이 많이 있지만 한번 볼까요? 저자거리, 시장, 사람이 많은 곳, 번화가, 중심가 또는 장사, 거래, 매매, 다음 팔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벌다, 돈벌이를 하다, 그 다음에 벼슬 이름, 사시의 약칭, 사시가 꼭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한국식 한자로 행정구역의 단위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써먹는 건 뭐냐, 저자시에서. 역시 시장이죠. 시장은 그 시장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그 다음 중심가 내지는 번화가, 그 다음 장사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살고 파는 매매, 돈벌이를 하다. 근데 돈벌이를 하다라는 뜻에서 영어의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 ADDLE가 있는데, 계란이 썩다와 돈벌이를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동음 이유로 애들도 아마 영어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에서 나온 것이 조선과 한, 신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의 어원을 자세히 보면 뭐 백달, 박달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 한자로는 박달나무 단이라고 합니다. 단. 박달나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작나무나 향나무, 단향목 등 향나무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박달나무를 베풀다, 뭐 시주하다, 번호 다나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다나 많이 들어봤죠? 다나인지 불교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겹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에 대한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은 안파견입니다. 안파견. 제1대 환인이라고 나와 있는 안파견. 안파견에는 안과 파와 견 세 가지가 있죠. 안파견의 안,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편안할 안자를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즐기다, 밖이 아닌 안으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식 한자로서는 값이 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곧, 어찌,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편안하다와 값이 싸다 두 개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뭐 또 시대가 바뀌면 어떤 걸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 써먹는 것 같고, 파입니다. 파는 땅 이름 파라고 하죠. 자, 파도 보게 되면 배달국의 배처럼 파가 의미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양파, 쪽파, 대파가 있을 것이고, 영어로는 두 가지 정도가 되죠. 파가 하나는 부채질을 하는 파너, FANN이라고 있는데 파너가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또는 나이가 많은 그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이건 사람이 많이 안 쓰는 건데 파나라고 있습니다. 파나, FANA라고 이슬람에서 신과 합의를 만나는 점, 그걸 파나라고 합니다. 그건 이슬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땅 이름 파가 의미하는 것 또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일단 땅입니다. 땅. 중국에서는 사천성이 있는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천성을 또 써먹는 것 같기도 하고,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구렁이 일종의 구렁이죠. 구렁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뱀을 일단 많이 씁니다. 뱀. 그 다음 아비가 있죠. 서양말을 음역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비, 뭐 아빠, 아버지, 그 정도 되겠죠. 땅 이름 파에서는 그 정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파너, 이 땅 이름 파에서 원래는 패너라 하죠. 패너. 원어를 한번 들어보면 패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발음 철자식으로 FANNER을 파너가 말이 되니까, 뜻을 보게 되면 아까처럼 부채를 붙이는 사람,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키, 그 다음에 통풍기, 송풍기, 선풍기 등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고로에서는 좀 나쁜 뜻이지만 지갑을 지닌 위치를 알아내는 소매치기의 부하, 그 다음에 전화기의 동전 반환 앨보를 조작하여 상습적으로 동전을 훔치는 사람, 나쁜 뜻입니다. 쓰리꾼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여러가지 뜻 중에서 부채를 붙이는 사람 내지는 선풍기나 부채를 붙이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들견입니다. 안파견의 견하면 생각나는 것이 일단은 어깨도 있고, 그 다음에 개도 있습니다. 개견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구들견자를 쓰죠. 그래서 단단하게 굳다, 그 다음에 강하다, 그 다음 갑옷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좋다라는 뜻도 있는데, 좋다라는 것은 위에서 통달할 달에 나왔으니까 쓰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구들견, 안파견의 견에서는 단단하다, 굳다, 또는 낫다, 갑옷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안파견에 대한 설명은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날씨입니다. 날씨. 풍배, 무사, 운사 와 같이 내려와서 라고 하는데,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날씨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날씨. 대표적인 단어가 날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날씨 중에서 풍 보면 상당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바람, 다음 흩어짐은 풍배, 무사, 운사의 공통적인 뜻입니다. 산발하다, 흩어지다, 떨어지다, 빠르다, 풍채, 소리, 음성, 다음 풍자하다, 패러디한다, 패러디, 그 다음에 외다, 암송하다 등등 여러가지 뜻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쓰는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풍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람이겠죠. 그 다음은 우사. 비도 보게 되면 뜻이 꽤 되는데 비우 또는 비울우라고 합니다. 비는 일단 많은 모양을 비는 뭐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니까 많다라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모양, 아까 바람에서 나타났지만 흩어지는 모양에서도 비유한다고 합니다. 다음 특징적인 게 친구 벗입니다. 그 다음에 비나 눈 등이 내리다, 그 다음에 뭐 떨어지다, 물건이 떨어지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운사. 구름 문자도 보게 되면 뜻이 꽤 되는데, 그 다음에 구름은 역시 비는 많다는 것에 비유가 되는데, 구름은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다, 높음에 많이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많다는 것에 비유도 하고요. 훌륭하다, 다음에 덩어리져 보이다 라는 것도 구름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멀다, 멀리 있는 것, 멀리 떨어진 구름도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배, 우사, 운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은 흩어지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많다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날씨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한 단국에서 소개시켜드린 배달국과 안팎의 날씨 3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집중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일단 한국어 표현이고, 다음에는 일본어 표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